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걸까? 아들아, 부동산 사지 마라. 딸아, 부동산 사지 마라. 차라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부동산은 위험하단다. 그리고 부동산은 불안하단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들아, 부동산 사지 마라. 부동산 관심을 가지지 마라. 뭐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항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또 특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돈이 많지 않으시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이 수많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또 그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하다면 부동산을 사서 모아라. 앞서 말씀드린 이 보통 서민들의 부모님들하고 이 부자들 부모님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양극화 시장입니다. 뭐 강남 아파트는 1년에 2억이 오르고 3억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1년에 1천만 원이 떨어지니 2천만 원이 떨어지니 또 전세금을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니 뭐 4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즉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시장이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돈도 양극화 시장이에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사회를 또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철저한 양극화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뭐 싫든 좋든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들 다음 세대가 맞이해야 될 그런 미래 사회까지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철저한 양극한 시대가 도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철저한 양극화 사회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에 대한 꿈, 또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 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겠다는 꿈, 그러한 꿈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꾸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고 뭐 소소한 것에 만족하고 그러한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또 보통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또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또 생각이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서민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민들의 부동산에 관한 인식을 보면 보통 30대, 40대 분들은 부동산은 투기다. 부동산은 거품이다. 부동산은 악이다. 부동산은 사기다. 따라서 부동산은 나쁘다라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안 좋은 말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표현들을 하고 안 좋은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부동산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지 보면 부동산? 그게 뭐예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에이, 참, 교수님도. 지금 취업도 하기 힘든데, 지금 취업도 안 돼서 안 다니는데,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하세요? 즉,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보통 사람들의 어르신들, 그런 세대들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부동산은 위험하다. 또한 부동산은 굉장히 불안하다.
따라서 부동산은 파는 게 좋다. 부동산은 없어도 먹고는 산다. 라고 생각하셔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일하지 않고도 한 달에 얼마씩 월세들이 들어온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즉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거의 대부분이 말하지 마라. 또 부동산에 붙자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고 또 타부시하는 인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저변에 깔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모르는 서민들의 실상을 놓고 본다면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막상 임대차 계약서 하나를 못 쓴다는 얘기죠. 또 나이가 30대, 40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조차도 볼 줄을 몰라요. 여기에다가 나이 50대, 60대 되어서는 이제 노후 대책을 한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지금까지 부동산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것도 아니면서 뭐 한다? 돈은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노후 대책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소중하게 모았던 돈들을 그냥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여 나는 노후 대책을 했다. 나는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러한 투자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서민들을 놓고 본다면 보통 사람들, 즉 서민들은 부동산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것은 부동산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막 떠든 사람도 세입자예요. 전세 만기가 되면 집주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 전세금 좀 깎아주세요라고. 그렇지가 않나요? 그리고 부동산은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또 이렇게 또 말을 하죠. 휴, 미친 집값. 정부가 잘못이다. 투기꾼들이 잘못이다 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집값은 언젠간 떨어진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폭락에 대한 또 믿음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폭락하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과 청년들을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 교수님, 부동산 그게 뭐예요? 교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취업입니다. 지금 부동산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고 취업이 됐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다. 그리고 애가 태어난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요.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 또 사기당하고 전세 사기당하고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집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발령이 부산으로 났어. 그럼 부산집을 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부동산 공부를 안 해. 전세가 어떻고 월세가 어떻고 임대차 계약이 어떻고 매매 계약이 어떻고 그때서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장님만 믿고 맡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기는 부동산 사장님이 행여나 좀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모든 돈을 또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투자를. 아니, 돈만 있어봐요, 부동산 투자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요. 또 취업이 더 우선입니다. 또 우리 애들 취업시키는 게 우선, 우리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거고 따라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라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우리 부모님 때부터 또 내가 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투자를 못한다는 거죠. 투자를 못하니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라고 저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보면 아는 것이 없어서, 즉 아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투자는 못하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못 가진다는 거예요. 또 투자를 하더라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를 해서 자기 재산만 날리는 그런 경우의 수를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안티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본다면 경험해 보지 않아서예요. 즉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해보니 불안하고 두렵고 왠지 모르게 좀 당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죠.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집값이 계속 올라가. 나는 그때 뭐뭐 그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집값이 더 올라갔어. 그러면 속상해서도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2년 전에 6억 하던 게 지금 8억이란다. 2년 전에 3억 하던 게 지금은 4억이란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그때 샀으면 2억을 버는 건데, 내가 그때 샀으면 1억을 벌 수 있었는데, 배가 아픈 거죠. 배가 아프니까 투자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전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전세가 어떻고 또 월세가 어떻고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부동산 교육이 전무한 상태가 되므로 결국 결정적 순간에 부동산에 관한 투자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아는 것 없죠? 경험도 못 해봤죠. 그런데 뭔가 타이밍은 타이밍이야. 매도 타이밍인지 매수 타이밍인지 뭔가 한번 변화나 한번 시도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매도 타이밍일 때 매수를 하고 매수 타이밍일 때 매도를 하는 결국 악순환만 반복돼서 자산의 감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부동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로 본다면 이 동기부여를 가지셔야 되죠. 즉,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이러한 인식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동산 교육이라는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필요한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또 부동산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뭐 칼럼이 됐든 유튜브 영상이 됐든 뭐 책이 됐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현장 답사도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인근에 그 부동산도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부동산은 요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요 부동산은 요래서 가격이 적게 오르는구나. 요런 답사도 현장 답사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가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뭐한다? 여러분의 실력이 증가된다. 여러분의 실력이 쌓아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실무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여러분들이 전에 사고 팔았던 부동산,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친구들이 사고 팔았던 부동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시세 파악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 요번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더라. 요 때는 왜 올라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무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순간 부동산에 대한 눈이 뜨이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투자금을 확보하셔야겠죠. 이 투자금 확보는 뭐니 해도 간단해요. 전략이에요. 아껴 쓰시는 거, 그리고 예금을 많이 하시는 거. 그렇게 예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돈이 마련됐다, 투자 금액이 좀 마련됐다라고 할 때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받든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채돈을 빌려 썼다, 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금리 이자를 준다고 하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이런 식의 투자는 위험하다. 여유 자금 확보한 후에 그러한 경우에 실행을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옮겨라, 즉 부동산을 매수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라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안 좋은 부동산, 뭐 사기 당하는 부동산, 기획 부동산, 이거 사면 분명히 수익이 감소되는 부동산, 요런 거 엉뚱한 거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시대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시대에는 그냥 단순하게 압축을 해드리면 입지와 수요가 좀 좋고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전세를 안고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는 오로지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면 부동산이 크게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소형 아파트는 항상 뭐가 있다? 수요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가장 먼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나마 저항을 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가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